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여성들이 제모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통계를 보면 저희 채널 시청자의 약 17% 정도가 여성분입니다. 17%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제모를 하시나요? 아마 하실 겁니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지만 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에서 여자는 제모를 해야 한다라고 배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요즘은 팔과 다리 심지어 겨드랑이를 제모하는 남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그냥 그런 남자도 있을 뿐 남자들 모두가 제모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는 연예인이든 그저 평범한 일반인이든 제모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더 드물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성 여러분들이 제모를 하고 있는 건 상술 때문이죠. 상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제모가 근대에 들어서서 생긴 문화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제모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면도용으로 사용했던 갈아놓은 돌에 대한 고대 문헌의 발견에 따르면 약 2만 년 전부터 제모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죠. 제모 왁싱의 기록은 BC 1900년 페르시아인들이 거주하던 이집트와 그리스, 중동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초기에는 제모에 벌꿀을 사용하였으나 BC 1000년 이후 파푸기니를 중심으로 설탕이 보급되면서 설탕을 주 원료로 한 슈가 페이스트가 만들어져 제모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장례를 지내면서 무덤에 부장품을 함께 묻었는데 부장품들을 살펴보면 제모를 위해 석회 가루와 풀찌꺼기를 뒤섞은 화장용 혼합물을 만들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제모가 발달했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역시 몸에 난 털을 말끔하게 다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몸의 털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은 노예나 이방인들 뿐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수염은 물론이고 심지어 머리와 눈썹 등 온몸을 제모했죠. 일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했던 겁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역시 머리카락을 면도칼로 밀어서 제모하곤 했죠. 그땐 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가 미의 상징이었거든요. 물론 미용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후적 특성상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은 탓에 제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모가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되죠. 남녀 모두 제모가 유행이었던 이집트와 달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제모가 여성들에게만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몸에 채모가 있는 여성은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채모가 수치와 제약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귀부인들은 온몸의 털은 물론이고 심지어 콧구멍의 털까지도 모조리 뽑아낼 만큼 채모를 터부시했죠. 당시 그리스 여성들은 피부에 난 잔털을 제거하기 위해 석황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석황의 성분은 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피부를 상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살결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죠. 서기 9에서 10세기 이슬람 시대 때는 상류 사회 여인들 사이에서 제모가 다시 유행했습니다. 아르메니아산 황토를 몸에 바른 후 다 마르면 진흙을 떼어내는 식으로 잔털을 정리하곤 했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넓은 이마가 고귀함의 상징으로 여겨진 탓에 부인들이 두개골 상부의 머리카락까지 뽑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 때는 눈썹과 속눈썹을 포함해 여성의 몸에서 모든 털을 제거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건 당시 유행하던 사치스러운 가발과 화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모나리자에게는 눈썹이 없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이지만 당시 넓은 이마가 미인의 기준이었던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모나리자 역시 미용을 위해 눈썹을 뽑았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여기까지 봤다면 느끼실 겁니다. 과거 제모는 미의 기준도 있지만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과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가끔 겨드랑이 털로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보면 신분이 낮은 역인 남수키는 겨드랑이 털이 그대로이고 히데코는 제모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16세기에서 18세기에도 상류층 여성들은 채모를 제모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례로 16세기 파리에서는 알렉시스 르 피에몽테의 저서가 불티나게 팔렸는데 이 책에는 상류층 여성들이 딸들의 겨드랑이 털과 채모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죠. 한마디로 19세기 전까지 제모는 상류층들의 문화였다는 말입니다. 여성의 제모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애초에 당시 여성들의 옷은 몸 대부분을 가려야 했던 보수적인 시대였기에 털이 보이는 부위라고 해봐야 얼굴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1819년에서 1901년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유행했던 여성들의 옷을 보면 아예 몸을 감싸고 있죠.
있죠. 제모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전후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시민 세력이 등장하며 옷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정확히는 19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 해방운동 때문이었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남자들이 전쟁으로 사회를 떠나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옷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드레스를 입고 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코코 샤넬이죠.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저지 소재 원피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당사자입니다.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짧아졌고 소매 없는 드레스가 인기를 끌면서 제모는 여성들 사이에서 다시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죠. 여성 해방 운동은 반체제 운동을 만나면서 더 격렬한 변화를 맞이했죠. 인권운동, 여성운동, 성혁명, 미술과 음악의 부흥 그리고 히피들까지 1900년대 미국은 문화 폭발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비틀즈의 음악은 단순히 음악이 아닌 철학적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앤디 워홀의 팝아트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죠. 동시에 워먼 메이크 폴리시, 나 커피, 여자는 커피를 타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퍼져나갔습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와 남편을 돌보며 가사 일을 하고 몸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나아가 일을 하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죠. 몸을 드러낸다, 제모가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해방운동에서 냄새를 맡았죠. 돈 냄새를 말입니다. 1915년 미국의 패션 월간지 하퍼를 비롯해 여성지 칼럼니스트들은 하나같이 모델들의 겨드랑이와 팔뚝의 털을 면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말은 제모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패션지 하퍼와 여성지 칼럼니스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미국 화장품 회사들은 서둘러 제모제를 상품으로 출시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겨드랑이 털은 위생상 좋지 못하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죠. 동시에 제모를 한 것이 아름답다는 마케팅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질레트이죠. 사실 이미 질레트는 남성 면도기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딱 하나 고민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것이었죠. 면도기라는 특성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시장은 여성이었죠. 여성이 면도기를 사용하게 만들면 회사의 잠재 고객은 바로 2배가 되니까요. 하지만 여성은 수염이 잘 안 나죠. 남자들은 면도기를 턱수염을 미는데 써왔기 때문에 면도기는 턱수염을 미는데 쓰는 도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질레트는 여성 해방운동과 더불어 여성들의 옷이 짧아지고 노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몸에 난 털을 제모하는 용도로 광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질레트는 광고에 겨드랑이에 털이 있는 여성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겨드랑이 제모를 한 여성의 모습을 넣었죠. 외설스러운 광고라며 욕을 먹기도 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여성 해방운동을 기점으로 제모는 상류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성장, 인쇄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광고와 제모를 한 모델 연예인들의 모습을 담은 잡지는 미국 전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고 스타들이 자발적으로 제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모는 미의 기준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여성들의 제모는 더 발전했습니다. 스타킹을 만드는 주재료였던 나일론이 전쟁에 사용되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다리털 제모도 널리 퍼지게 되었죠. 1950년대에 들어서는 미의 기준을 넘어 관습이 되었고요. 몇십 년 만에 서양의 대부분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제모를 하게 된 것이죠. 여성 제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